지금부터 안중근 의사 105주기 추모 제례를 봉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청하여 모신 신께 번관이와 참제자들 모두가 인사를 올리는 참신예를 하시겠습니다. 참신예배의 배례는 찬창에 맞춰서 제관은 계습의 큰자를 하시고 참제자들께서는 허리를 굽혀서 하는 경례를 하시겠습니다. 참신예배 배 흥 배 흥 초원관께서는 향안전에 앉으시겠습니다. 자집사는 신의 잔반을 초원관께 드리겠습니다. 오집사는 서양계에서 침주하겠습니다. 초원관은 헌작한 다음 3번 죄주하시겠습니다. 좌집사는 잔반을 받아서 전작을 돕겠습니다. 우집사는 육적을 초원관께 드리겠습니다. 초원관은 헌적하고 좌집사에게 주시겠습니다. 좌집사는 육적을 받들어 신의전에 올리겠습니다. 축관은 헌관 좌측의 동양궤로 독축하겠습니다. 제관은 보복하고 참제자는 고개를 숙이시겠습니다. 보복! 단기 4348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김성렬은 밝게 아뢰입니다. 안중근 의사님, 님은 세상이 혼란할 때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동양 평화의 기치를 세계 만방에 높이 드셨습니다. 님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사생취기의 정신으로 자주독립의 웅지를 전 국민의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님이 하르빈역에서 울린 거대한 총성은 저 무도한 인기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였고 잠자던 대한국인의 영혼을 한순간에 일깨워준 기폭제였습니다. 그 기상, 그 기계가 살아있었기에 그 의기가 충전하여 지금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영광된 조국을 위하여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님의 육신에 가해진 뼈저린 고통만큼이나 님의 의병 투원 정신은 우리 가슴에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꺼지지 않은 태양의 불꽃처럼 우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대한국인이시여, 님은 동양 평화사상을 만천하에 뚜렷이 밝히고 세계 평화의 조성을 놓으신 우리 시대 불멸의 선각자이십니다. 님이 남기고 가신 그 절절한 항일 독립의 민족사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우리 후손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한 공덕을 마음 깊이 기리며 삼가 맑은 술과 정결한 제수를 받들어 올리오니 두루 흠양하옵소서. 독축필 흥평신 초원관께서는 재배하시고 제자리로 가시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아흥례를 하시겠습니다. 알짜의 인도로 아흥관께서는 관수세수 하시겠습니다. 아흥관은 평안전에 앉으시겠습니다. 좌집사는 신의 전반을 아흥관께 드리겠습니다. 우집사는 서양교에서 침주하겠습니다. 우집사는 어적을 아흥관께 드리겠습니다. 아흥관께서는 헌적하고 우집사에게 주시겠습니다. 아흥관은 제배하고 제자리로 가시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종언례를 하시겠습니다. 알짜의 인도로 종언관께서는 관수세수 하시겠습니다. 종언관은 향안전에 앉으시겠습니다. 우집사는 신의 잔반을 종언관께 드리겠습니다. 우집사는 서양교로 침주하겠습니다. 참제자들께서는 묵념하시겠습니다. 묵념! 바로 이제 건관이야 참제자 모두가 제배함으로써 지금까지 정성으로 모셨던 제의례를 마치겠습니다. 배례는 찬창에 맞춰서 제관은 기습에 큰절을 하시고 참제자들께서는 허리를 굽혀서 하는 경례를 하시겠습니다. 제배 배 훈 배 훈 평신 알짜는 초원과 함께 예피를 아뢰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근 회장님의 추모제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분이 안두이를 이제 처단하신 박기서 선생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안중근 의사 추도식에 이렇게 참석하셨고 젊은 학생들도 많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해방, 광복 70년입니다. 더불어 분단 70년이라는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 오늘이 안중근 의사 순국 105주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윤원일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중근 의사 순국 105주년 추모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독립과 통일, 민주주의를 위하여 헌신하시다 돌아가신 모든 분들, 특히 익명의 희생자들을 생각하며 잠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안중근 의사의 양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9년 9월 2일 안중근 의사는 황해도 해주부 광석동에서 부친 안태웅과 모친 조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7세이던 1885년 안중근 의사 일가족이 황해도 신천군 청계동으로 이사하였고 이 무렵부터 안 의사는 사서와 자치통감 등을 서당에서 수학하면서 상부상조 정신을 배양하였습니다.
16세인 1894년 김아래와 결혼하고 신천의료군의 선봉장으로 동학군을 진압하였으며 이 무렵 김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18세인 1896년 부친 안태훈이 천주교 교당에 피신해 천주교를 접하고 천주교에 입교하기로 결심하게 되고 19세인 1897년 1월 홍신부로부터 안중근 의사 일가족이 세례를 받고 안 의사는 도마라는 세례명으로 천주교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20세인 1898년부터 1904년까지 천주교 전교에 진력하였던 시기로 특히 1899년 21세 되던 해에 미텔 주교에게 천주교 대학 설립을 건의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1903년 해서교환의 타결로 천주교가 위축되고 안의사 일가도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27세인 1905년 러일 전쟁을 보고 향후 대비책으로 해외 이주 계획을 추진합니다. 상해에서 르곽 신부를 만나 교육사업 등 애국 계몽 활동에 진력하라는 충고를 듣고 귀국하게 됩니다. 부친 안태훈이 사망하고 안의사는 독립이 될 때까지 술을 끊겠다고 단죄 맹세를 하였습니다. 28세인 1906년 사무학교를 설립 운영하였고 돈이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9세인 1907년 석탄회사 삼합의를 만들어 상업활동에 종사하면서 서북학교에 가입, 안창호, 이동희 등과 교류하면서 국채보상운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907년 8월 1일 군대 예산을 목격하고 국외로 망명을 결심, 9월 10일경 간도에 도착, 10월 말경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합니다. 30세인 1908년 7월 의병 참모 중장으로 국내 진공작전에 참가하였고 31세인 1909년 3월 초 김규용 등 11인과 단지동맹, 즉 경천 동맹을 결성합니다. 1909년 10월 19일 블라디보스톡으로 귀환하여 이등방문의 방문 사실을 확인합니다. 10월 20일 우덕순과 이등방문 차단을 계획하고 10월 22일 우덕순, 유동화 등과 함께 하얼빈에 도착하였습니다.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오전 9시 30분경 이등방문을 처단합니다. 32세인 1910년 2월 14일 일제재판부는 안중근 사형, 우덕순 징역 3년, 조도선과 유동화 징역 1년 6월에 선고합니다. 2월 17일 안중근 의사는 일제 히라이시 고등법원장과 면담하면서 동양평화론을 설파, 그 시기 동양평화론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월 9일 안중근 의사에게 영향을 미친 프랑스인 비렘 신부와 면회합니다. 3월 15일 자서전 안흥칠 역사를 탈구합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일제치하 만주 여순의 대전 옥중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연역을 들으시면서 26일이 순국일인데 오늘 하는가 하고 의아심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해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26일로 처음에 이 자리에서 추모 행사를 한 건 100주년이 되던 1910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여기서 안 했고요. 장황해서 나중에 저희 인터넷 참고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여기서 행사를 하는데 26일이 평일인 경우에는 저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참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6일에 가장 가까운 토요일을 저희 나름대로 임의로 정해서 아이들이 함께 안중근 의사를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고 싶어서 이 토요일, 가까운 토요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올해는 3월 21일이었습니다. 이어서 안중근 의사께서 남기신 유언 중에 2개를 고려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인 최대명 군이 해주시겠습니다. 동포에게 고함.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 해외에서 풍찬 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곳 감옥에서 죽노니 우리들 2천만 동포 형제 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을 힘쓰고 실업을 진행하여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자 유한이 없겠노라. 동생에게 남긴 유언.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추모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어린이들입니다. 김민규, 김민지 어린이 추모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님을 닮겠습니다. 올해는 안중근 의사께서 순국한 지 1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나라 사랑 정신에 본받아야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나라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 재산을 모아 학교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쓰고 국권 회복을 위해 의병을 일으키셨습니다. 군대가 해산되고 국권을 빼앗긴 상태에 이르자 해외로 나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대로 전쟁을 하셨고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10력의 원흉인 이등박문을 처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순 감옥으로 이송되어 신문과 재판을 받으면서도 조국의 완전 독립이 동양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동양 평화론을 만드셨습니다. 나는 애국자가 아니다. 다만 나라를 사랑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안중근 의사는 그분의 삶의 모든 것을 나라와 동포를 위해 헌신하셨고 조국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중근 의사님으로부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생활습관과 항상 책 읽는 데 게을리하지 않는 공부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라를 위해 노력하신 많은 위인들을 알고 본받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본받아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가족을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태어나시기도 훨씬 전에 일본은 우리의 땅을 빼앗고 나라의 권리까지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런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진정한 동양 평화를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실천을 하셨던 분이 바로 안중근 의사님이셨습니다. 안중근 의사님과 같은 애국지사님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태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님이 동포들에게 남기신 말씀을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애국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직 어리기에 아직 정확한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안 의사님이나 중국 선열들 행사에 자주 참여하여 그분들의 삶을 배우고 노력하여 나라에 필요한 사람으로 자랄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을 시작으로 미래의 안중근이 될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님께서는 돌아가신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안중근 의사님은 저희 어린이들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사라지실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님, 의사님을 따라 사는 훌륭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주 대성고등학교 3학년 송채원, 송채연 자매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이어서 추모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기억합니다. 장군은 비록 죽을지라도 마음은 새와 같고 의사는 위태로움에 이를지라도 기운이 구름 같도다 라고 말씀하신 안중근 의사의 순국이 올해로 벌써 10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코레아 우라를 외치던 그분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전에 남아있는 듯 합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일생 동안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며 끊임없는 독립투쟁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적 투쟁 정신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동양 삼국의 평화를 위해 스스로 하얼빈에서 2등 방문을 처단하셨습니다. 그런 그분을 칭할 수 있는 말이 영웅 또는 의사로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 믿고 주저없이 행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회의가 들거나 확신이 없었다면 분명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께서는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제국주의의 원형인 이토히로 부미를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신 것입니다. 의사께서는 조국의 국권 상실을 비통히 하시며 1909년 2월 동지 11인과 혈맹하여 일심단체인 당지동맹회를 조직하셨고 이를 통하여 조국의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셨습니다. 손가락이 끊어지시는 아픔을 견뎌내시면서까지 끊임없이 다짐하고 다짐했을 의사를 생각하면 저절로 마음이 경건해지며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제 가슴에 절실히 맺힙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 순간에도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하셨던 의사의 숭고한 정신과 애국심을 오늘날에 우리는 되새기며 외세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하지 못한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정한 민족의 자립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의사께서 윗목으로 남기신 국가 아닌 노심초사입니다. 의사께서는 복중에서도 조국을 걱정하셨고 시대의 불안정함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의사의 굳건한 민족에 대한 애정에 비해 그저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할 때 잠깐 생겼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애국심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참으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예전에 안중근 의사께서 조국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이 불화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오만과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 조상, 한 뿌리에서 태어난 남과 북이 뜨거운 피를 나는 한민족이라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되새기며 많은 대화와 교류, 화합 속에서 서로를 더욱 존중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분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외세와 분열의 잔재를 없애고 자주적인 평화 통일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러한 민족의 수건인 통일국가를 바탕으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연대하여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안중근 의사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그분의 뜻을 이어가야 할 자랑스러운 손으로서 민족의 화합과 평화에 기여하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주도할 수 있는 총체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안중근 의사 순국 105주년을 맞이하여 그분을 고결했던 생애를 따르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안중근 의사의 명복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모사를 한 학생들은 자발적인 참여로 한 분들입니다. 저희가 선발한 거 아니고 그거를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재 신체호 기념사업회 회장이시고 항일 독립운동가 단체 연합회 대표이신 김원웅 전 의원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님께서 돌아가신 지 한 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101년, 102년, 103년, 104년, 105년 한 세기가 지나서 이렇게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참 괴롭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자괴감이 깊어집니다. 안 이사님께서 하신 말씀, 천국에 가서도 대한독립의 소리가 전국에 들려오면 난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분단된 나라, 친일파를 앞세워 세운 나라, 대한민국을 세웠을 때 안이사님께서 춤추며 만세를 부르셨을까요? 대한민국은 안중근 의사님께서 꿈꾸시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친일에 뿌리를 둔 세력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고문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제 시민지배에 이어 외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변형된 모습의 시민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제 시민지배 36년에 이어 친일파 지배 70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단에 기생하여 존재하는 권력, 분단에 기생하여 존재하는 군대, 분단에 기생하여 존재하는 언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친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반공정신이 숭고한 가치이고, 친미는 절대 가치이고, 남북협력은 위험하고, 친일은 그 당시 그런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친일의 나라입니다. 친일파에 의한, 친일파를 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아는 그들이 권력의 정상에 있으면서도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에 있으면서도 군대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애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명박도 이완구도 군대를 가서 3년을 썩을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6.1제 통일 장관이 민하협 초청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더군요. 남북협력과 통일에 대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먼저 확실히 하고 난 후에야 하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교학사 교과서를 국민에게 세뇌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 다음에 남북협력도 하고 그리고 통일도 해야 됩니다. 일제의 시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진 자를 총리에 앉혀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난 다음에 남북협력도 하고 통일도 해야 됩니다.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백산읍의 군복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르치면서 정체성을 확립한 다음에 그리고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안중근 의사께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계신다면 이처럼 분단에 기생하여 존재하는 권력, 이처럼 분단에 기생하여 존재하는 언론에
폭탄을 던졌을 것입니다. 지금 갈수록 피폐해지는 민중의 삶, 갈수록 드러나는 친일 기득권층의 역사의 진실, 갈수록 깨어나는 민중의 역사의식, 그리고 응축되어지고 있는 민족의 에너지, 언제 폭발할지 그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님께서 동포에게 고함, 그 말씀 중에 각각 스스로 분발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우리 국민, 우리 민중 각각 스스로 분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께서 꿈꾸던 나라, 하나 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혼신을 기울이겠습니다. 안 의사님 앞에서 부끄러운 후손으로 남지 않고 자랑스러운 후손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족문제연구소 임원영 소장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어느 나라 역사든지 예외 없이 그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투신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복지와 해방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계 역사는 쓰여져 있고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게 쓰여져 왔습니다. 그 많은 독립운동가 중에서 안중근 의사 그 많은 장점, 세계 어느 나라의 독립운동가에 비교해도 이론이나 실천에서 뒤지지 않는 게 우리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장점은 이미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적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못지않게 일본 관광객들이 거의 필수 과정으로 삼을 만큼 일본인들 저도 많이 아는데 일본인들 속에 엄청난 존경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 의사를 모시는 절도 있고 오늘도 아마 일본에서 여러 군데서 안 의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일본에서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행사에 이 화환 보니까 산부 요인 화환 하나도 없죠. 예? 근데 안 온 게 참 다행입니다. 왔으면 여러분들 또 그거 부순다 그러고 안 부순다 그러고 얼마나 또 시비 걸겠습니까. 참 안 보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 이랬습니까? 적으로부터도 존경받는 재판장도 존경하는 그 인사가 어떻게 해방 70년을 맞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동포 속에서 그렇게 비난합니까? 테러리스트라고? 이런 말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이명박 때부터 나왔어요. 이명박 때. 그 혹독한 박정희 5.16 군사정권도 감히 안중근을 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명박 때부터 테러리스트라는 용어가 나오더니만은 그때는 그것도 눈치 봐가면서 했어요. 박근혜가 된 뒤에는 눈치도 안 보고 떳떳하게 광화문에서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도 존경하는 인물을 그 인격을 세상에 이런 인격자가 독립운동가 중에 세계 역사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물을 우리는 이런 날이 바로 오늘 오전 10시였고 그 의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시 오늘에 실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를 함세영 신부님이 맡아서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안 의사님이 지금까지 어떤 기념사업회나 어떤 기념식에도 못 가셨을 것으로 저는 장담합니다.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오셨을 겁니다. 비록 가메오 쓰여서 있지만은 함신부님 보고 참 그대가 나의 후계자라고 했을 겁니다. 맞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토 히로부미는 누굴까? 우리 시대의 이토 히로부미는 제가 볼 때는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안에도 있고 또 다른 나라도 어딘가에도 있고 저도 모르겠어요. 오늘 오신 이 안중근 의사님을
오시는 이 자리에서 그걸 각자 가슴에 안고 돌아가셔서 우리 시대의 이토 히로부미는 누군가를 생각해 주시면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의 지배의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퇴진을 시키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주의,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 동원해서 다 힘을 합쳐서 오늘은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원영 선생님 추모사를 듣는 저 실무자는 좀 일을 좀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합창단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는 안중근 사격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당대표님으로는 처음이십니다. 제 기억에 2012년 대통령 후보이실 때 안중근 의사 의거 103주년 행사에 여기를 방문해 주셨고 당대표 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저희 추모식장에 와주셨습니다. 저희가 부탁도 못 드렸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문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추모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윤재인입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5주년 추모식을 맞아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경건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순국 선열들과 애국지사들은 일제의 혹독한 탄압에 맞서 빼앗긴 조국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광복의 그날까지 온몸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면서 동시에 분단 70년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아직도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전시다킨 통제권,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약정, 사드 미사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 문제 등은 진정한 주권국가라고 자부하기에도 부끄럽게 만듭니다. 한편으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한 국영화와 군사 대국화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화국 이성 유강대 평화시국 못 이룬이 오히려 슬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슬퍼해야 합니다. 이제 순국 105주년을 맞아 우리 후손들은 안중근 의사님의 깊은 뜻을 실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애국심은 평화의 애국심입니다. 평화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더 잘 살게 해야 애국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중근 의사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통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주권국가에 걸맞는 위상을 확보해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막고 동북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추모식을 통해 안중근 의사의 정신이 결의 사랑과 민족 혼으로 계승되기를 바라면서 추모사를 마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오시라고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극비 사항인데
문 대표님이 남북 화해를 말씀하시니까 하나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광복 70년을 앞두고 북쪽에 남북 청소년 음악회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 실무회의를 4월 달에 북경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성사가 되면 예산상 어려움이 참 많은데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결연한 추모사를 들으셔서 안중근 의사께서 말씀하신 평화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뜨는 아이돌입니다. 안중근 어린이 합창단. 합창단 단장은 우리 아까 노래를 해주신 김우섭 선생님이시고요. 지휘는 이영국 선생님이신데 제가 소개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국 선생님의 그 조부님이 이영자 진자십니다. 이영진 어르신이고 아버님이 봉자식자 이봉식 어르신입니다. 할아버지는 3.1 독립 만세 때 혁명 때 지도자셨고요. 아버님은 반민특위 조사관이셨습니다. 근데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박정희가 만든 독립유공자는 싫다. 독립유공자로 신청하지 마라. 그래서 보훈처에서 신청을 요청하는데도 본인이 하러 갔다가 못하고 왔답니다. 그런 후손 이영국 선생님이 지휘자십니다. 기념사업회 안중근평화연구원 이사장이신 함세웅 신부님께서 감사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함께 했던 특히 어린이들과 중고등학생들 또 음악 지도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제 말씀 주신 김원흥 전 의원, 임원영 소장님 또 우리 문재인 대표님 그 세 분의 말씀 다 간직하면서 종합을 하고 안 이사님께 이제 약속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많은 분들의 그 뜻을 모아서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어제 제가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또 내일은 이제 전주를 또 가는데 가서 시대를 고민하면서 나누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오늘 그 안 의사의 추모 행사에서 나왔던 모든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친일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 친일 잔재.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원죄처럼 남아있는데 이 부분을 꼭 일으켜야 되겠다. 친일 잔재. 이게 안 의사에 대한 또 순국 선열들에 대한 저희들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이룩을 해왔습니다만 독재, 이승만 독재,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모든 독재. 근데 그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지금도 유신 잔재가 행해하고 있는데 그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독재, 유신 잔재, 절개들을 우리가 다 척결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친일파 척결과 아주 직결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세 번째가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분단이 또 아주 가장 아픈 역사적 상처인데, 근데 이 분단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분단 세력을 타파하고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이 원칙,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대화를 하면서 뜻을 모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이 한 가지 더 요청을 하셨어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을 지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지냈습니다만 그 두 분들 무슨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역시 아쉬움과 한계가 있었다. 그 부분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경제 위기 때문에 IMF 극복을 위해서 너무 또 힘을 쏟다 보니까 신자유주의, 우리가 예속이 되었어요. 경제 예속이 되었죠. 이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인간이 중심되는 이런 가치를 일으켜야 되겠다 하나.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또 애쓰셨지만 역시 FTA 문제라든지 제주 군사기지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 또 그런 그 한계점을 드러내면서 지금 저희들이 정말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신자유주의, 이 자본주의를 우리가 타파하고 인간이 중심되는 평등 사회를 이룩해야 되겠다. 이런 네 번째 그 가치, 이 물결을 가지면서 우리가 국민 연합 운동체를 결성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확립이 돼야 되는데, 현행 그 선거법과 이 선거제도로서는 지역에 기초한 양당제, 영남에 기초한 이 새누리당, 또 호남에 기초한 새정치연합, 이런 구도로서는 부족하다. 이걸 깨고 건강한 젊은이들과 정치인들이 정계에 나갈 수 있는 이 터전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정치학자들이 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특히 비례대표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때마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역의원 200, 비례대표 100석을 만들자 하면서 제안을 했어요. 그 선관위의 젊은 실무자들은 유럽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익환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 할 때 최선이 아니면 자선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마침 선관위가 이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받아서 이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비례대표를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선거제도는 바로 다수제 민주주의입니다. 다수제. 저도 다수주의가 뭐 아주 의례 민주주의의 기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치학자들 이야기는 그 다수주의는 미국 중심의 그런 민주주의지, 유럽 중심의 민주주의는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합의제 민주주의. 합의제가 뭐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예를 국회의원 선거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100표를 얻었어요. 국회의원이 됐고, 어떤 분은 98표를 얻어서 국회의원이 안 됐습니다. 그 표수는 2표 차이인데, 그 100표로 당선된 그 부분이 총권을 휘두르는 거예요. 2표가 모자란 이 98표는 전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 98표를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 이걸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비례대표의 확산이다. 그래서 이 우리들의 모든 뜻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의 그 의석을 확산해야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또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참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과 정치학자들이 이렇게 종합한 내용들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또 만드는데 그 지역구를 줄이면 국회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구는 그대로 다 살려놓은 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40석이라는데 조금 더 늘리면 한 270석이 된대요. 그 270석 늘리고 거기에 반이 한 140, 그래서 한 400여석 국회의원을 우리가 만드는 방안.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배정된 그 예산은 동결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들 세비가 지출되도록 하면은 별탈 없이 우리 국회의원 수를 확보하면서 이걸 이룩할 수 있다. 유럽의 OECD에 비하면 우리나라 5천만 인구면 국회의원이 500명 있어야 됩니다. 10만 명에 한 분이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적어도 400명 이상을 우리가 늘리는 방안인데, 이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야지 바로 친일파를 청산할 수 있고, 독재자한테 청산할 수 있고,
분단 세력을 청산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고 안중근 의사의 그 삶과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그래서 올해 우리 함께하신 모든 분들 또 마침 우리 새정치연합에 문재인 대표님 계시니까 이 말씀 오늘 안 의사께서 우리 문재인 대표님께 들려주신 말씀이니까 이거 꼭 실현하실 거예요. 가슴 속에 간직하셨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이 내용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친일파 청산하고 유신전제 독재 세력 청산하고 분단 세력 우리가 청산해서 아름다운 민주주의 통일공정제를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중근 의사께 약속드리면서 오늘 인사 말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신부님 말씀하신 그런 국민운, 민주주의 국민행동 발기인 대회가 3월 24일 6시 30분에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있습니다. 드시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24일 6시 반입니다. 꽃 잘못 넣었다. 꽃을 앞으로 오게 하는 거는 일본뿐이 없습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국화는 일본은 사무라이 칼을 상징하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저런 식으로 바치는데 일제 전제라고 보면 되고요. 헌화할 때 꽃은 항상 고인이 계신 앞쪽으로 꽃송이를 좀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지금 여기도 처음에 누가 잘못 놔서 다시 바꾸는 상황입니다. 독립운동가 묘소에 일제 사무라이식의 꽃을 바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모르고 행해졌다고 오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중근 의사 감염입니다. 아직 김구 선생님이 해방되고 유해를 찾아다 모시려고 허묘를 써놨는데 아직까지 이제 유해를 찾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감염 상태고요. 100주년 때 5년 전에 여기서 영신제를 지내고 혼을 모시는 그런 의례를 했었습니다.